민근은 잠시 틈이 나자 미연에게도 어머니의 보험 소식을 전했다. 발인을 하기 하루 전날 학수가 미연과 함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원영은 미연의 등장에 깜짝 놀란 모습으로 왜 알렸느냐는 듯 민근에게 눈총을 보냈다. 하지만 같이 대동하고 나타난 학수의 모습에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다. 박검사 모친 별세 정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아니, 장 변호사님, 어디서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맞댄 지도 제법 오래됐죠. 박검사 소식은 여기저기 옛 동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재혼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원영이 옆에 서 있는 미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한다. 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 검사도 그러고 보니 전처 장례식장에도 왔다 갔었죠. 원영은 그 말에 깜짝 놀란다. 자신은 그냥 떠보는 듯 짐작으로 말했을 뿐인데 두 사람이 결혼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함께 문상을 와 넘겨 짚었는데 사실이었다니. 민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미리 기뜸도 안 해주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도 미연은 한참 동안 묵념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민근의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잠시 원영과 미연의 시선이 교환되었다. 아예 초면이나 되는 듯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민근과 시선이 마주치자 대번 화사한 모습으로 변했다. 정말 안 되었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최대한 예의를 갖춘 두 사람 사이의 인사였다. 사실 미연은 오래전부터 민근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꼭 연락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물론 학수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부탁은 유효했다. 두 사람이 가고 나자 원영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미연이 학수와 결혼한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학수에게 자신과 관계된 일이 알려지는 일이 더욱 성가신 근심으로 자리 잡았다. 혹시 자신이 출세를 위해 변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하며 선 입맛을 다셨다. 원영은 사실 학수와 같은 지금에 잠시 근무했지만 그리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원영은 지방대를 나왔지만 학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 K대를 나온 실력자였다. 최고의 학부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장학생으로 그 대학에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나온 대학도 법대로는 알아주는 명문대였다. 매번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 시즌이 되면 서울대 출신 다음으로 그가 나온 K대 출신이 많았다. 원영이 그를 모 지검에서 만났을 때는 학수는 서울지검에서 잠시 좌천되어 내려와 있던 시절이었다. 학수는 검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가끔 국가의 시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경고성 압력의 성격으로 본보기식으로 하달되는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상관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들어있었다.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에 있어 그의 행보는 돌출적이고도 이단화 같은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원영은 조직 내에서 울분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검사로 소문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충성을 해서라도 항상 자신이 약점으로 여기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영과 학수는 처음부터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다. 수사의 방향과 진행 단계에서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학수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눈여겨보던 야당 쪽에서 그를 정계에 입문시키고 공직을 떠나게 되면서 둘은 자연스레 마주칠 일이 없어졌다. 그런저런 이유로 내심 두 사람은 급격히 멀어져 갔고
두 번 다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헌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마주칠 줄이야. 그새 다른 손님들이 계속 몰려왔고 원영은 그 와중에서도 인사를 나누는 일은 건성이었고 생각은 오로지 학수에 대한 생각으로 골똘히 빠져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나는 동안에도 민근의 슬픔은 조금도 줄어들 줄 몰랐다. 민근은 영정사진을 숙소의 책상 머리맡에 두고 퇴근과 함께 돌아오면 몇 시간씩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언제 기회가 되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안고 설악산에 오를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지난달 다음의 일이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야시가를 견눈질로 배우며 산에 오르던 시절에 한 번은 어머니가 민근에게 깜짝 고백을 한 적이 있었다. 민근아, 난 말이다. 이전부터 설악산에 꼭 가보고 싶었단다. 사람들이 한 번씩 다녀오고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절이라는 봉정암이나 헌들바위 구경 얘기다. 울산바위나 천불동 계곡의 비경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사왔던 요지경을 선물해줘 한 번씩 똑딱 잔투를 누르며 들여다보기도 했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더구나. 그래서 나도 꼭 가본다 했는데 살기가 어려워 자꾸 미뤘는데 이제는 그 정도야 갈 형편이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 힘에 붙여 올라갈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다. 봉정암 대웅전에서 우리 민근이 좋은 색식감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도 싶은데. 민근은 그 말에 정말 애잔한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렇게까지 엄마가 생각한 것도 한 번도 캐치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일었다. 엄마, 걱정 말아요. 올해 안에는 휴가를 내어서라도 제가 꼭 모시고 갈 테니까요. 그땐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남들은 효도 관광이다 뭐다 해서 해외여행까지 시켜주는 마당에 설악산 정도야 관심만 냈다면 언제라도 실행이 가능할 줄 알았다. 어머니의 건강을 고려해 천불동 계곡 입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내심 그런 마음까지 굳게 묶었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정말 알 수 없고 더구나 미래란 닥쳐봐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약속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치매 정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설악산 관광은커녕 당장 하루하루를 견디기도 힘든 나날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이미 이전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여행 따위는 이미 사치로 변해버린 형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불현듯이 엄마와 약속했던 그 말이 되살아나 민근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44. 어느덧 해는 바뀌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공천 접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이었다. 학술은 자신이 이전에 출마한 지역이 새로 편입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전에 오랫동안 만나길 벼러왔던 민세출을 찾아보기로 했다. 민세출과는 지난 총선 때 같은 당에다 인근 지역구로 표면상으로는 서로가 대단한 화합을 가시해 보이기도 했었다. 물론 연배나 정치 경력으로 훨씬 앞선 민세춘의 주도로 두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을 모아놓고 합동 산행을 통한 단합 대회를 하기도 했고 인근 양론이나 교육시설 방문에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당보 등에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정치의 생태가 그러하듯 선거가 끝이 나고 두 사람 다 낙선의 고비를 마시고부터는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도 철저히 피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수가 이전의 정치적 동기였던 민세출을 만나러 가기는 실로 몇 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학수는 민세출의 집안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출타 중이란 말에 실망스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